조금 전에 정경규 교장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까지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조금 세분화해서 육근이 어떻고 그다음에 오온을 했을 때 어떻다 하고 설명을 드렸던 게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속에 번뇌가 일어나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그 대상은 무엇인가, 이게 만호로 인한 건가, 내지는 눈을 통해서 어떤 들어온 대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안 그러면 누가 기를 소리를 해서 내 비난하는 말에 내가 지금 끄달려 가지고 이게 만호가 생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분해를 해서 답을 얻어야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공부에 항상 그 전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자세한 고난도의 어떤 지식을 익혀서 시험 치고 이게 아니고요. 이 12항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내게 일어나는, 내가 지금 사티를 해서 알아차렸다, 이게 어떤 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할 때 자꾸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은 안에서 스스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지금 이 작용하는 게 내 예를 들어서 오온 중에 느낌인데, 그러면 지각은 어떻게 관계가 되고, 그 속에서 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어찌 작용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러한 걸 완전히 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오온을 다 안 거고, 오온을 다 알았다는 거는 나라는 걸 다 알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논 갈 때 이리야 이라 해서 이리 가라 저리 하라, 지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욕탐으로 가게 하고 썩내모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안다는 거는 오온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육근, 육경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부 이렇게 해체해서 세분화해서 설법을 해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좀 전에 질문하신 거는, 처음 질문 이런 거였어요.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는 지혜가 돼가지고 무아를 알게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한 거는 맞다. 근데 지혜가 생겨서 무아라는 걸 알게 되면, 무아라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지혜가 또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점점 향상되어 가는 거죠. 그런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첨언해서 질문하신 게, 그럼 그러한 과정에서 육근은 어떤 작용을 하고 오온은 어떤 작용을 하고 각 항목별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일일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부처님 설법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서 다 캐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상행식 온 중에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그때다 보택이 우리가 명색 공부를 하게 되면 색, 수상, 행식, 이 오온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2연기에서는 다소 과정을 달리 순서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해 가지고는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슬로비도 찍듯이 해서 설명하셨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온 중에 수상, 우선 마음 작용 이야기, 수상, 행식은 동시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우리 생각을 관장하고 하는 게 식인데, 지금 정의자님 질문에 제가 키가 있다고 하는 게 경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식과 지혜, 그러니까 윈냐나와 빤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윈냐나와 빤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식이라는 윈냐나에 속해, 빤냐가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이 뭐 하고요. 52가지 우리 마음부수 중에 빤냐는 마음부수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해에 근해가지고 빤냐인들이야. 근데 식은 마음 바탕이잖아요. 두 개는 같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하나의 생각인데, 분리를 하면은 지혜와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표현을. 또 조금 말로 다른 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생각은 무명의 영향을 받는 생각, 아니면은 지혜의 영향을 받는 생각, 이 둘 중에 하나 되게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 우리 마음은 선법 아니면 불선법 둘 중에 하나 일어난다. 두 개가 절대 동시에는 못 일어난다. 나쁜 마음이 지배할 때는 선한 마음 절대 작용 못 해요. 그 다음에 선한 마음 부수가 일어날 때 절대 나쁜 마음이 끼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소멸하라, 이거 같은 맥락이죠.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작용을 하면은 판판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선한 마음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사띠는 선한 마음이잖아요. 사띠가 일어나고 있는 한에는 해로운 마음이 못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사띠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사띠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24시간 사띠 계속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는 한에는 우리를 해치는 해로운 마음 부수가 안 일어난다. 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다음 조금 이야기로 돌아가서, 식과 윈냐나와 빤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경전에서는 식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 빤냐는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적어 놓으셨다가 뭔가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아보고, 이거 내 지금 경 번호는 여기 안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마침만 이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리문답의 짧은 경인가 교리문답의 긴 경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식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12항목 공부 중에 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빤냐는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놓으면은 식만 작용해요. 그냥 식은 항상 작용하고 있죠. 빤냐는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봐서 개발해 줘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지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닦아주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혜를 닦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문사수, 그죠? 문사수 삼해 이러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많이 듣고 깊이 숙고하고 법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수행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조금 설명이랄까 좀 이해가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질문을 간단히 해드릴까? 네. 방금 설명하신 그 식과 지혜를 구분하시는 상당히 어렵게 들려가지고
어제 제가 퍼뜩하게 책을 보는 중에 식을 분별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가면은 분별심이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별심이 있다는 자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건 식이 당연히 맞죠. 예. 맞습니다. 식입니다. 분별식. 그 분별식에 대한 거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빠냐 지혜는 분별심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경제는 없습니다만은 지혜는 빠냐는 식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색수상행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식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식의 작용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하고는 다르대요. 분별심 이런 거 지혜는. 분별심하고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럴 때 분별심을 오히려 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그렇게 책에 있어서 뒷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분별은 맞습니다. 그 식이 없는 건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재 11페이지 보면은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요. 이건 지금 세 번째 식 항목이잖아요. 11페이지가. 그러니까 경 1이 있고 2 보면은 이것저것을 식별한다 해서 식이라 한다. 예,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뭐 이런 맛 이런 거를 식별한다. 이렇게 경제는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 그 밑에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이건 좀 맞지만 여기까지 되어 있죠. 예, 무엇을 분별해서 아는가?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을 분별해서 안다 이거죠. 식이에요. 근데 모든 건 다 식작용이에요. 우리 온이 나다 이러니까 온 외에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럼 색수상행 식이잖아요. 식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분별해서 하는 이 하고 빠냐 지혜하고는 좀 구분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전에 맨 처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식과 빠냐 지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 이러면 뭔가 우리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 분리되어 붙어요. 네. 식하고 지혜는 어찌 보면 식이라는 데에 속해 있다 지혜가. 하지만은 지혜는 지혜라는 고유한 어떤 성격을 가진 마음이다 이거죠. 스님 그러면 그 동시에 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스님한테 이제 제가 인정하기로는 지혜는 알아야 되고 압니다. 제가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은 가리고 닦는 걸 말한다라고 거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고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안다, 압니다. 이게 식의 전통적인 정의예요. 윈냐나는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간단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식별해서 아는 거, 분별해서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안다는 자체가 무조건 식이죠. 지혜도 어찌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아는 거라고는 설명을 안 해요. 별개의 용어로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식과 지혜가 분리되어 있냐?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대답하기 상당히 버거운 질문을 자꾸 하신다고.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 시계는 문명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자꾸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지혜의 영역이 더 넓혀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무명 속에서 알아차리는데 우리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서
지혜가 자꾸 이렇게 개발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종합도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제가 저번 달인가 그 저번 달에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드렸죠. 예. 그 대양의 물이 큰 물이 있으면 어쩌다 하는 그 경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무명의 순도가 90이다 이거죠. 100이 완전한 캄캄한 거를 100이라고 쳤을 때 90의 무명이다. 그러면은 지혜는 10밖에 안 되는 거겠죠. 굳이 우리가 수치로 따지자면은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무명, 행시, 그다음에 명색, 유깁, 촉, 수, 애, 유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90% 순도인 무명에 연관된 게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예. 또 그걸로 말하면은 그때는 지혜가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어나는 모든 게 10%밖에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예. 그렇게 보면 정확한. 예. 그게 중요한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든 지혜의 포션을 퍼센테이지를 높이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 가래도 무명의 90%짜리 가래는 90%에 적합한 가래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일어나죠, 가래가. 근데 지혜가 90이다 이러면 가래는 이미 거의 안 일어나죠. 한 10%밖에. 그 정도 해놓을까요? 네. 지금 서로 그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내용은 다행히 요 기록이 또 되니까 두고두고 우리가 평생 공부해 나가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